바다에서 다이아몬드를 찾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 해적선이나 스페인 상선과 함께 가라앉은 보물을 떠올릴 거예요. 1511년에 침몰한 플로르 드라마르 200개의 보물 상자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해저 보물을 찾아 나선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첫째, 가라앉은 보물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500년이 넘도록 플로르 드라마르를 찾고 있어요. 두 번째,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은 이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돌려줘야 할지도 몰라요. 물귀신의 저주 때문에 바닷물에 다시 넣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바다가 속해있는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국제법은 까다롭거든요. 확실하게 부자가 될 사람은 변호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법대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바다 밑에는 배와 함께 가라앉지 않은 다이아몬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된 걸까요? 인조 다이아몬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지구 멘틀에서 나오는 천연 다이아몬드에 대해 알아볼게요. 멘틀은 지표면 아래 160km에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타고 그 거리를 여행할 수 있다면 고속도로 속도로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꽤나 먼 거리죠. 지금까지 인간이 지각 아래로 여행한 최고 기록인 13km보다 훨씬 기네요.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까지 가는 거리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깊은 땅 속에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지표면에서 발견되는 걸까요? 펑! 화산 폭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면 맞아요. 정답이에요. 화산 폭발하는 것은 우리가 트림할 때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구멍 안에 서서 머리만 밖으로 내놓고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머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화산과 같습니다. 땅속에 있는 몸은 끓어있는 용암입니다. 트림을 하면 여러분의 뱃속, 그러니까 땅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가스가 솟아오르죠. 화산의 경우 만약 용암이 160km 아래 깊은 층에서부터 뿜어져 나온다면 다이아몬드도 밖으로 분출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바다에 있는 다이아몬드의 경우는 어떨까요? 물속에도 화산이 있나요? 당연하죠. 네, 있습니다. 화산은 그 아래의 지각판이 움직일 때 폭발합니다. 폭발로 인해 그 아래에 있던 온갖 뜨거운 물질이 방출됩니다. 물속에서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작용이 발생하는 지역을 서브덕션대, 즉 섭입대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지질학 외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잠수함을 서브마린이라고 하는 것처럼 서브는 아래를 의미하고 마린은 해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저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를 마린이라고 부릅니다. 섭입대는 거대한 지각판이 물속에서 움직이는 장소입니다. 하나의 지각판이 다른 지각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면 마치 진흙을 삽으로 퍼서 들어올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지렁이가 튀어나오겠죠? 방해를 받은 지렁이는 꿈틀거립니다. 잠자는 개를 깨우면 잠이 깨서 움직이겠죠. 잠자는 다이아몬드를 깨우면 다이아몬드도 이동합니다. 어떤 다이아몬드는 땅속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마치 지렁이처럼요. 하지만 어떤 다이아몬드는 위쪽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지각판이 뜨거운 가스와 용암을 방출한다면요. 그 이유요? 열이 상승하면서 다이아몬드를 위로 데리고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사냥꾼들은 어떻게 해저에서 섭입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비록 과학자들에게조차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마다하고 직접 다이아몬드를 만듭니다. 탄소가 들어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이아몬드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불에 탄 토스트도요. 열과 압력을 가하면 됩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스터기나 압력밥솥은 충분한 열과 압력을 줄 수 없거든요. 실험실에서 HPHT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여 다이아몬드를 만듭니다. 하이프레셔, 고압과 하이템퍼러처, 고온을 뜻하죠. 그리고 이때 하이는 단순히 높은 정도가 아닙니다. 사용하는 압력은 평방 센티미터당 5만 킬로그램입니다. 마치 발가락 위로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죠. 아야! 온도도 섭씨 1100도가 필요해요. 이 온도는 거의 용암의 온도와 가까운데 다이아몬드가 화산에서 나온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천연 다이아몬드만큼 아름답지는 않지만 이러한 인조 혹은 산업용 다이아몬드는 많은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는 유리로 만들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유리는 아마 산업용 다이아몬드로 잘랐을 거예요.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다이아몬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것을 자를 수 있어요. 치과 의사가 치아에 사용하는 드릴에서부터
나무와 금속을 절단하는 톱까지 모든 종류의 날이 산업용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집니다. 다이아몬드는 또한 훌륭한 열 전도체이고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난로에 아무거나 올려놓을 수는 없어요. 나무 조각은 불이 붙을 거고요. 플라스틱은 녹을 거예요. 팬에 달걀을 요리할 수 있는 것은 팬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고 금속이 열을 전도하기 때문이죠. 금속은 열을 흡수하고 달걀이 제대로 익을 수 있도록 잘 그리고 고르게 퍼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이 점에서 더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장비에 다이아몬드가 사용되고 주방기기 코팅에도 들어있습니다. 일부 얼굴 각질 제거기는 다이아몬드 가루를 함유하고 있어요. 잘게 부순 다이아몬드가 마치 사포처럼 작용해서 거친 피부를 긁어내고 안색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해저에는 다이아몬드가 가득합니다. 자,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 사람들은 바다 밑에서 다이아몬드를 수확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바닷속 섭입대에서 수확되지 않습니다. 대신 강에서 나오죠. 사실 강은 모든 종류의 지형을 통과하고 물에 씻겨 내려가는 모든 물질을 싣고 갑니다. 강물을 타고 흘러가는 물질을 침전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강바닥에 있는 물질이죠. 침전물은 대부분 조개껍질, 모래, 진흙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강의 물살은 침전물을 하류로 운반합니다. 그리고 만약 강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통과한다면요? 침전물에는 다이아몬드가 있을 거예요. 강물은 다이아몬드를 하류로 운반하고 마침내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런 다이아몬드가 해적 보물이나 섭입대보다 찾기가 더 쉽습니다. 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지역에서 반짝거리는 물체를 찾아보세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첫 번째 단서는 아마도 남아프리카의 오렌지 강에서 나왔을 거예요. 이 강은 온갖 종류의 암석 사이를 굽이치며 흐르는데 1800년대부터 다이아몬드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레카 다이아몬드 같은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유레카 다이아몬드는 발견 당시 21캐럿이 넘었죠. 유레카 다이아몬드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다이아몬드를 발견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물 사냥꾼들이 200년 동안 오렌지 강둑을 파헤쳐왔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찾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손전등을 든 스쿠버 다이버들이 열심히 프리즘 광채를 찾는 모습을 상상할 거예요. 이런 방법은 다이아몬드 하나를 찾는 다이버에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드 비어스와 같은 다이아몬드 산업계의 거물들은 더욱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북실북실한 카펫 위에 모래를 쏟았는데 다시 주워 담고 싶다면 빗자루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빗자루가 모래알을 카펫 속으로 더 깊이 밀어넣을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쓸어 담으려고 하면 해저 깊이 밀어넣게 될 수 있어요. 손전등과 핀셋을 가지고 카펫을 기어다니면서 마치 스쿠버 다이버처럼 한 번에 한 알씩 조심스럽게 골라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몇 개만 찾을 수 있을 뿐 축구 경기와 저녁 식사도 놓치고 어쩌면 잠을 잘 시간까지 모두 허비하게 될 거예요. 내년까지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 소중한 모래알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자고요. 대신 진공청소기로 카펫을 청소하면 금방 다 치울 수 있어요. 드 비어스가 바로 이런 식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침전물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마치 유조선처럼 생긴 선박들을 보내죠. 하지만 배로 기름을 옮기는 대신에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이아몬드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청소기를 나르는 거죠. 물론 다이아몬드 이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빨아들이기도 하지만 걸러내면 되니까요. 만약 진공청소기가 다이아몬드를 빨아들였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청소기를 열어서 먼지와 흙을 뒤지며 다이아몬드를 찾아낼 거예요. 더럽기는 하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연습 삼아 지금 당장 거실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건 어때요? 바다 밑에는 많은 다이아몬드가 주인을 찾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 비틀즈의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라는 노래가 떠오르네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